이제 오늘 27단원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27단원 유리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에서는 두 가지의 스토리만 얘기하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다리는 즐거운 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섭섭한 말씀. 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리식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름 그대로 유리함수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오케이? 이 유리식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저는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일단 어찌되건 식이니까 뭐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유리식의 연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유리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유리식이 뭐예요? 유리수가 들어가지.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럼 유리수는 뭐예요?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유리식은요? 분수로 표현. 표현할 수 있는 식이겠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이제 해결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다음 중 1차식을 모두 고르시오. 할 때 이런 거 고르면 돼, 안 돼? 골라도 되지. 1차식이잖아. 이런 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골라도 되는 거야. 3분의 1 했으니까 1차식이야. 근데 얘는 고르면 됐어, 안 됐어? 근데 그때 솔직히 명확히 이유를 모르고 분모에 x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외웠잖아. 맞아요. 이 분모에 x가 들어있는 건 바로 유리식이야. 오케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걸 가지고 분수 모양의 식을 가지고 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연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결국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분수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그럼 분수끼리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는 거지? 통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분수끼리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분과 약분을 적당히 대신 여기선 뭐 3분의 7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식의 모양으로 나오겠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통분, 약분하는 모양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별다로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좀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거가 뭐냐면요. 바로 부분분수라는 거예요. 이 부분분수라는 건 특별히 배울 때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지만 나중에 수학원이라는 책에 들어가면은 제일 마지막 단원에 시그마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 시그마 단원하고 짬뽕돼서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고3 때 가면 미적분이라는 책을 배우는데 미적분의 급수라는 단원에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고1 때 배우지만 수능까지 활용이 되는 몇 안 되는 식기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억해 놓자. 먼저 부분분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유리식, 분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분모를 관찰해 봤더니 분모에 무슨 셈이 들어있더라? 곱셈이 들어있더라. 다시요. 문제에 분수식이 나왔는데 분모에 뭐가 있더라? 곱셈이 있더라. 그럼 잘 봐. 이건 현재 항이 몇 개의 항이라고 봐야 돼요? A, B분의 C라는 건 몇 개의 항이야? 3개 아니야. 그냥 하나야. 자, 우리 3x는 항이 2개야, 1개야? 1개야. 곱하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버림으로써 하나로 쓰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A, B분의 C는 항이 하나야. 근데 이거를 2개의 항으로, 2개의 부분으로 쪼갤 거야. 그래서 이름이 부분분수야. 쪼개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제발 B 빼기 A라고 하지 마시고 잘 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원래 있던 거.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부분분수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럼 부분분수는 맨날 시험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정말 쉬운 거부터 보여드리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을 간단히 해봐라. 이런 거 나오고 그럼 이걸 물론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해가지고 통분해도 괜찮긴 한데 지금 분수에 분모에 무슨 셈이 들어있으니까 곱셈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고 무슨 분수를 떠올려보자? 부분분수. 그럼 첫 번째 분수부터 바꿔볼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원래 있던 거. 그럼 얼마예요? 1 나오고요. 앞에 거 분의 1에서 뒤에 거 분의 1 뭐 하는 거? 빼는 거. 그거 더하기.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원래 있던 거 얼마 나와요?
1 나오고요.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더하기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원래 있던 거 1 나오고 4분의 1 빼기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뒤에 거랑 앞에 거 뒤에 거랑 앞에 거 사라지고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는 그럼 10분의 5에서 10분의 2 빼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10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수? 근데 이 번분수는 솔직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다 선행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번분수라는 건 뭘 보고 번분수라고 하냐면요. 분모, 분자에 분수 들어있는 거. 이렇게. 맞아요?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돼요? 원래 정석대로 쓰면 이렇게 돼. C분의 D를 A분의 B로 뭐 하란 뜻이야? 그럼 나누기를 뭐로 바꿔주니까 곱하기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분의 BC분의 AD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떼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분수랑 번분수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참 좋으니까 써놓을게요. 무슨 식? 비례식을 보고 우리가 또 유리식에서 비례식을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정석은 옛날 책이라고 했죠? 그래도 비례식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요. 비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A 대 B라는 말을 가지고 이걸 비율로 쓰면 몇 분의 몇이야? B분의 A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A 대 B랑 C 대 D가 같다라고 나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식의 유명한 성질이 있죠. 누구의 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뭐하다? 같다. 이런 거는 유치하니까 안 쓰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빠져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여러분 두 번째니까 심화 개념으로 하나만 알고 있어. 뭐라는 거? 가, 비의, 리. 이거 책에 아마 안 나올 텐데 여러분이 필기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례식, 여기 있네요. 228쪽에 비례식 따로 있는 거 보이죠? 228쪽에 비례식 있는데 거기 가, 비의, 리라는 거 보여드릴게. 한번 잘 생각해봐. 봐봐. 선우 엄마가 내일 생신이죠. 뻥이야 물론. 그래서 선우가 아주 효녀 코스프레를 하려고 엄마 몰래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맞아요? 근데 미역국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거를 엄마한테 주고 아빠한테 주고 동생한테 주고 지나 뭐 맛을 알거든. 그래서 이 냄비에서 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한 숟갈을 딱 드셨어요. 먹더니 왜?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선우야 정성은 고마운데 미안하다.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셨어. 자 그럼 미역국은 지금 네 군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냄비에 들어있는 미역국, 남아있는 미역국, 선우 엄마 국그릇, 아빠 국그릇, 동생 국그릇, 싱크대에 있는 거. 다섯 번 미안해. 다섯 번이에요. 선우 엄마가 버렸다고 했잖아. 그렇게 그럼 엄마는 없어진 거지. 봐봐. 여기가 냄비에 미역국이 100g 들어있다고 칠게. 그 중에 소금이 10g이야. 지금 농도가 10%짜리지. 사람 죽으라고 준 거죠. 엄마한테 터준 국그릇은요 20g이야. 그 속에 농도가 똑같으니까 소금 얼마 들어있겠어? 2 들어있겠지. 아빠도 똑같이 20분의 2고요. 동생은 미워해서 조금만 줬는데 그게 살린 거지. 이해됐냐 안 됐니? 이해됐어? 농도가 똑같을 테니까 농도를 10%로 가정하면은 냄비에 100g 중에 10g이 소금이고 엄마 아빠 퍼준 20g 중에 2g이 소금이고 이런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해서 냄비에 있는 거 엄마 국그릇, 아빠 국그릇, 동생 국그릇을 다 싱크대에 뭐 해버렸어? 부어버렸어. 맞아요? 그럼 이거 미역국 얼마짜리야? 100g. 이거 미역국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여기다 다 부었어 싱크대. 그럼 싱크대에는 몇 g의 미역국이 찰랑찰랑찰랑 하고 있을까? 그 속에
소금은 얼마 들어있을까? 맞아요, 틀려요? 이 비율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이게 가비엘이야. 선생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자로 더 줄게. A분의 B랑 C분의 D랑 2분의 F가 전부 다 뭐 하다면 지금 이거 농도는 당연히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물 다 같겠지. 그럼 뭐도 같아지냐? 얘네들 싹 뭐하는 거? 더한 거 분의 얘네들 싹 뭐한 거? 이걸 가비엘리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네. 가는 무슨 가짜냐? 한자로 더할 가짜야. 비를 더한 거에 이치 그런 뜻이에요. 비끼리 더해도 그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가비엘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건 미리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스토리. 누구에 관한 스토리? 유리식에 관한 스토리. 뭐의 식? 유리식. 그럼 두 번째로 뭐에 관한 스토리 얘기해보자. 유리함수에 관한 얘기. 유리함수 스토리가 미안해. 하나밖에 없어. 뭔가 기대했을 것 같아서. 유리함수는요 스토리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방정식 단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풀이에요. 1차 방정식을 배웠다.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 연립 방정식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을 배웠다. 뭐가 제일 중요해? 어떻게 풀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방정식 단원을 만나면 그 단원의 핵심은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이거예요. 근데 무슨 단원을 만나면 함수 단원을 만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무슨 함수 앞으로 무조건 함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저는 이걸 3단계로 설명을 해드려요. 먼저 그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를 무슨 형이라고 불러준다? 기본형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무슨 모양이 되냐면요. y는 x분의 a 모양이 가장 기본입니다. 됐나요? 그럼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역시 1번은 이거의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그려진다고요? 대칭 쌍곡선이에요. 무슨 쌍곡선? 대칭 쌍곡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쌍곡선, 곡선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근데 이 2개의 곡선이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요. 누구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져요. A의 뭐에 따라서? A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때는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A의 부호가 만약 뭐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걸 따라 쭉 미끄럼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어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어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 점근선이라 그래. 근이 가까울 근이거든. 그럼 지금 보니까 무슨 축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글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 Y축 대신에 X는요. X축 대신에 Y는요. 이렇게 써준다. 됐나요? 요 기본형만 알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함수가 어떻게 기본형으로 안 끝나. 무슨 형을 공부하죠? 표준형을 공부해요. 무슨 형?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웠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건 평행이동이에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뭐만큼? Q만큼 무슨 이동을 해보자? 평행이동을 해보자. 그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Y는 X-P분의 A 더하기 Q 이렇게 쓰면 되죠. X축으로 P만큼이면 X 자리에 X 빼기 P 집어넣는 거고 Y축으로 Q만큼이면 Y 자리에 Y 빼기 Q를 써야 되는데
빼기 Q를 이항하니까 뭐로 바뀐 거야? 플러스 Q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A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군데?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아. 뭐만 바뀌는 거야? 위치만 바뀌는 거야. 상하 좌우로 위치만 바뀌어. 그럼 원래 있던 기본형에서 달라지는 게 바로 뭐가 달라질까? 이 점근선이 달라지겠지. 원래는 점근선이 X축하고 Y축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큼 갔으니까 P만큼 갔으니까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P가 되는 거야. 그 다음 Y의 점근선은 Y축으로 Q만큼 갔으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A가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 그려지면 되고 A가 여전히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면 되겠지. 됐나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고 A 바로 나오니까 그래프 그리기 편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편한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형으로 바꿔주냐면 일반형으로 바꿔요. 무슨 형으로 바꾼다고? 일반형. 바로 얘를 통분하는 거죠. 통분해서 예쁘게 정리한 모양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오케이? 이 모양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양인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뭐하다? 불편하다. 왜냐?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데?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정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 모양으로 뭐 해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일반형에서 기억해야 될 건 다시 일반형을 뭐로 바꿔주는 연습. 표준형으로 바꿔야 비로소 뭘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굳이 선생님 저는 그래프까지는 아니어도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 그런데 팁.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이 모양만 가지고 점근선은 찾을 수 있어요. 뭐는 찾을 수 있다고? 점근선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점근선 찾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점근선을 알더라도 뭐를 모르면 이 A에 해당하는 걸 모르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지. 위치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맞니? 그럼 보자. 점근선 어떻게 찾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X의 점근선이야. X는 마이너스 10분의 1. 그럼 Y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요. X 개수분의 X 개수로 찾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일반형에서 유리함수의 뭐 찾는 방법이다? 점근선 찾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 가지고 뭘 쓸 수 있냐면요. 무슨 함수? 역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공부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역함수 문제 중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다.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될까 말까야?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X와 Y 차로. 모든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X랑 Y 자리 구하는데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유리함수는요. 역함수를 공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로? 굳이 X랑 Y 자리 바꿔서 정리하지 않아도 이 모양만 가지고 1초 만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분자의 X개수랑 분모의 상수항을 자리를 바꾼 다음에 구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분자의 X개수랑 분모의 상수항을 자리를 바꾼 다음에 뭐까지 바꿔주시면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돼요. 왜요 선생님? X랑 Y 자리 바꿔놓고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 알겠니? 요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울 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단원이 돼 있어. 크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두 가지야. 하나는 유리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푸셔야 돼. 유리식 가지고 뭐 하는 문제? 계산. 당연히 싫겠지. 계산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연산은 통분과 약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부분분수랑 번분수라는 좀 독특한 연산도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야.
그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나중에 심화 문제 풀다 보면 반드시 가끔 나오는 게 비례식입니다. 근데 비례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사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잖아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성이 30% 정도 된다고 치면은 70%는 뭘 가지고? 유리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유리함수를 내가 한 번에 설명을 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은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함수를 공부했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기억나니?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y는 ax제곱부터 시작해. 그 다음 그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지. 마지막에 그걸 전개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는 거지. 그거랑 순서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가지고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뭐를 못 찾으니까? 꼭지점을 못 찾으니까. 실컷 풀어놓고 다시 뭐해? 완전 제곱으로 묶잖아. 그거랑 흐름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야. 2차 함수 공부하는 방법하고 유리함수 공부하는 방법이 뭐하다? 똑같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자체를 애들이 많이 틀릴까 안 틀릴까? 잘 안 틀려요. 유리함수 가지고 잘 안 틀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옛날에 배웠던 거랑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옛날에 배웠던 거랑 뭐 시킨다고? 짬뽕. 뭐야? 유리함수랑 합성함수를 짬뽕해요. 유리함수랑 역함수를 짬뽕해요. 유리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 문제 이렇게 짬뽕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리함수 자체만 가지고 내면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배웠고 작년에 배웠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랑 뭘 시켜버린다? 짬뽕을 시켜버린다. 그런 문제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밑집. 밑집. 상당히. 아, 딱 먹고 싶지 않아. 오늘 야식 한번 땡길까? 왜 싫어? 좋아요. 밤 11시에 한번 짜장 파티, 짬뽕 사주세요. 파티. 몇 분이나 한다고. 사줄게. 어차피 오늘 늦게 끝나잖아. 27-1번부터 한번 쭉 볼게요. 미리 말할게. 책 넘겨보지 마. 오늘 9문제 풀어야 돼. 9번까지 있어. 나는 너무 싫어. 진짜 수업하는데 막 넘겨보고 있으면 좀 화딱지가 나니까 미리 말할게. 9번, 9번까지 있어요. 넘겨보지 마. 자, 27-1번에 보면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전부 다 유리식 문제거든요. 이 몇 번까지 있어? 5번까지가 유리식 문제네.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누구는? P는 A-B분의 A-C분의 뭐 제곱? A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B 빼기 C, B 빼기 A분의 뭐 제곱? 마지막으로 C 빼기 A, C 빼기 B분의 C제곱.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수학상 문제야. 수학상. 어디서 했어야 되냐?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도 일단 보시면 분수 더하기 분수 더하기 분수가 나왔으니까 뭐 시켜줘야 돼? 통분시켜줘야 되는데 약간 찝찝한 게 느껴져야 돼. 잘 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수학에서 정해놓은 꼴이 보여. 꼴. 항상 수학은 꼴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거든? A 빼기 B, A 빼기 C. 조금 어색해, 안 어색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위화감이라 그래. 위화감. 가끔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 막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둔감하네. 이걸 보고 위화감이 들어야 돼. 보통은 A 빼기 C라고 쓰니 C 빼기 A라고 쓰니 뭔가 좀 이상하다. C 빼기 A가 맞는 것 같은데 뒤에도 보시면 뭔가 위화감이 들어야 돼. B 빼기 C. 이건 맨날 보던 거야. B 빼기 A. 여기도 C 빼기 A. 맨날 보던 건데 C 빼기 B. 뭔가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를 뭐를 묶어낸 거야? 마이너스에 하나 묶어서 분자한테 준 거야. 그럼 여기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B 빼기 C 곱하기 A 빼기 B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빼기 A, B 빼기 C분의 마이너스 몇 제곱?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모를 좀 통분해보자. 뭐로 통분하면 될 것 같아요? A-B, B-C, C-A로 통분해버리면
앞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b 마이너스 c가 필요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c 마이너스 a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c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 그럼 분모는 너무 예뻐요. 분모는. 그럼 누구만 잘 정리해주면 돼요. 분자만. 그럼 여기 분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써버리고 전부 다 플러스로 정리할게. 그럼 분자만 한번 전개해볼까? 시작. a제곱 b 마이너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ab제곱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bc제곱.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3다원 인수분해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주인공 문자를 하나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배웠어. 그럼 주인공 문자를 뭘 보고 결정하냐? 사이즈를 보고 차수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A는 지금 몇 차예요? B도 몇 차예요? C도 몇 차예요? 차수가 다 똑같을 때는 아무 문자나 상관없이 정리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A로 정리할게요. 그럼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리시면요. 마이너스로 묶어야겠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가 되고 A가 없는 상수항 같은 경우도 BC로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B-C로 묶어내면요. 앞에는 뭐 남고요? 여기는 합차 공식인데 차가 밖으로 나가니까 B 플러스 CA고 더하기 얼마? BC가 되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가 BC 마마가 되겠죠. 그럼 A 빼기 B, B 빼기 C, A 빼기 C로 무슨 분해가 되고있냐. 근데 역시 뭐가 들어? 위화감이 들어. 어디서 위화감이 들어? 그럼 마치 우리 앞에 아까 마이너스 빼놨잖아. 그 마이너스를 얘 다시 줘버리면 뭐로 바꿔? 그럼 분모랑 분자가 뭐 해졌네? 답은?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여기 2번은 좀 설명할 건덕지가 있는데 사실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 문제거든. 2번에 보니까 Q를 보시면 뭐 분해 뭐? x 마이너스 3분의 x x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7분의 x 빼기 x 마이너스 7분의 x.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유리식으로 풀하는 건데 나는 이게 뭘로 보이냐? 유리함수의 일반형으로 보여. 맞아요? x-3분의 x-2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잖아. x-5분의 x-4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잖아. x-1분의 x, x 빼기 7분의 x 빼기 6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야.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일반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랬어. 왜? 그걸 가지고 뭘 못 그려.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나오면 뭐로 바꾼다 그랬지?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랬지? 그 연습을 지금 미리 한번 해볼게요. 그 연습을 4번 해볼게. 4번. 여기서 외우고 끝내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보고 따라와.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분모는 건들지 말고요. 분자를 분모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럼 x 빼기 3. 근데 원래 얼마였잖아. 그럼 다시 뭘 더해주면 돼요? 1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맞니? 그거 더하기. 이왕이면 대답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준호가. 고개 끄덕이 나는 진짜 별로 보기 싫다. 여기도 분모랑 똑같이 쓴 다음에요.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세 번째 것도 연습해 볼게요. x-1분의 똑같이 쓴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마지막이요. x 빼기 7분의 똑같이 쓰시고요. 더하기 얼마요? 그럼 잘 봐. 여기 지금 첫 번째 분수는요. 통분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원래는 x 빼기 3분의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1이라는 두 개의 분수의 합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야. 이해되니? 그럼 원래 통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분리하면 x 빼기 3분의 x 빼기 3은 얼마예요? 1이죠. x 빼기 3분의 1은요. 그냥 x 빼기 3분의 1이죠. 무슨 형으로 바뀌어요? 표준형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점근선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a가 뭐니까? 양수니까 몇 쌍이면 몇 쌍이죠? 두 번째 것도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분수 몇 개가 통분된 모양. 그럼 따로따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x-5분의 1 더하기 얼마? 1이 되죠.
세 번째도 x-1분의 1 더하기 1인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다 빼줘서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뭐가 되는 거예요? x-1분의 1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 사라져. 이해됐어? 그럼 저 4개의 분수를 더해야 돼. 그 분수끼리 더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분모가 똑같아야 돼. 그럼 뭘 해줘야 돼? 그럼 이 4개를 한 번에 통분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4개로 하지 말고 몇 개 묶어서 2개 묶어서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수학상에서 진짜 많이 했잖아. 2개 묶을 때 기준이 뭐였어? 똑같은 모양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가장 많이 쓰는 힌트가 상수함끼리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또는 곱했을 때 같은 모양 나오는 거. 보니까 마3하고 마5 하면 얼마 나와? 마이라고 마치 하면 얼마 나와? 그럼 얘네 앞에 거 2개 묶고 뒤에 거 2개 묶어주자. 앞에 거 2개 통분하니까 뭐 나와요? x-3, x-5 분의. 그럼 여기는 뭘 곱해주는 거고? x-5. 뒤에는 x-. 얘네 둘은 뭐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또 통분하니까 뭐가 돼요? x-1, x-7 분의 앞에 거에 뭐? x 빼기 7 더하기 뒤에 거야.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들을 뭐 해주면? 통분해주면. 이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난 이런 문제가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고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나오니까 해야지. 여기에다가 2x 빼기 8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x-7, x-1 곱해준 거야. 빼기 이거 얼마에다가? 2x-8에다가 얘네 둘 뭐 해준 거? 그럼 또 이거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요. 뭐로 묶어낸 다음에 2x-8 묶은 다음에 이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한 거 뭐 한 거? 뺀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이고 단순하고 짜증나는 무슨 문제다?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 근데 힘든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뭐야? 해야 되는 단원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말 하지 마. 니들이 뭔데 평가해?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평가 기준은 딱 하나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문제면 쉬워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하는 거야. 준홍이가 불퉁거려. 선생님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쉬운 거 주세요.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9구단 100문제 줬어. 2 곱하기 1은 3번, 3 곱하기 2 이런 거 줬어. 그럼 준홍이 100점 맞겠지. 기분 좋아요? 의미 없는 일이잖아 그거. 여러분은 문제를 풀거나 뭘 할 때 쉽냐 어렵냐는 둘째 얘기고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안 해야 하는 일인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야. 지식이 아니고 지혜야. 문제가 어려워. 근데 수학 상이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돼?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해되니?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참고 하는 거야. 그게 뭐 해도 어려워도. 자꾸 내 수준에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어떤 학원만 수준별로 반이 나눠져 있잖아. 뭐 잘하는 반, 중간반, 못하는 반. 난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 내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 수업을 알아들으려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언주중 시험 문제는 한 종류잖아. 경기고 시험 문제는 한 종류잖아. 쉬운 애들은 이거 풀어, 어려운 애들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시험 볼 때. 그럼 그 시험지 수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불퉁거리면 안 돼. 선생님 제가 고1인데 왜 수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불평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태어난 건 어떡해. 여러분 자신한테는 이걸 안 물려주면 되잖아. 미국으로 유학하세요. 뉴질랜드로 이민 가세요. 행복하게 양털 밀면서 Hey James, good. My son, I love you. 이러고 행복하게 살아. 여기는 어디야? 코리아야. 코리아는 뭐야? 코리아 그냥 공부해! 숙제해서! 이런 거야. 누구 닮아도 이런 날이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해야 하는 일이니까 너네 보고 이게 뭐가 힘들어 이 얘기가 아니야. 힘든 거 알겠어. 피곤한 것도 알겠어. 졸린 것도 알겠고 미안해. 선생님이 재미도 없게 가르쳐서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참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능력이 꼭 수학 점수로 안 드러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그 능력을 키워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에 취직하는 이유가 취직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학교 애들을 찾는 회사가 많다는 뜻 아니니? 서울대 애들이 취직이 잘 된대. 그 말은 뭐야? 사장님들이 서울대 애들을 잘 뽑는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겠어? 왜 사장님들은 서울대를 좋아할까?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아니야. 수능을 잘 본다는 거, 공부를 잘한다는 건 그걸 참고 견디는 능력이 증명된 거지, 점수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맡기기가 편한 거지. 어려워서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회사에서 일을 주면은 사장님 이거 어려워서 안 할래요. 사장님 집에 가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그 능력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는 거거든. 힘들고 놀고 싶고 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애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이야. 여러분이 명문대를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닌데 여러분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건 둘째 문제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 앉아있는 연습,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연습,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연습. 도망만 치지 마. 나는 그럼 된다고 봐. 도망만 치지 마.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앞에 나가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잔소리 그만하고 27-2번 빨리 문제 풀어야 우리 준웅이 집에 가지. 27-2번은요 역시 똑같아요. 분수끼리 뭐 하라는 거야? 더 하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또 통분하는 건가요? 아니, 조금 센스를 발휘해보면 거기 분모에 전부 다 무슨 셈이 들어있어요? 곱셈이 들어있어요. 그럼 분모에 곱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분수다? 부분분수다. 부분분수 쓸 때 하나의 팁 드리면요, 분모에 곱셈이 있을 때 무슨 분수랬지 얘들아? 근데 그 곱셈의 순서를 잘 봐주세요. 곱셈의 뭐를 잘 봐주시라고? 순서를 잘 봐. 항상 곱할 때 앞에가 작아야 되고 뒤에가 커야 돼. 쓸 때 a 플러스 1 곱하기 a 그거 아니고 a 곱하기 a 플러스.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그래야 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얼마야? 분의 원래 있던 거 얼마야? 그럼 1분의 1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더하기, 여기는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얼마야? 분의 원래 있던 거 얼마야? 그럼 1분의 1이니까 쓸 거 없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마지막으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야? 원래 있던 거. 그럼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뒤 사라지니까 제일 앞에 뭐 남고요? 마지막에 뭐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마지막에 뭐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굳이 통분? 했네요, 얘는. 통분하세요. 얘네 둘이서 통분할 수 있잖아. 둘이 뭐 한 거 분해. 곱한 거 분해. 앞에 거는 a 플러스 3. 뒤에 거는 a. a 플러스 3에서 a를 빼니까 뭐만 남겠어? 3만 남겠죠. 그냥 부분분수 문제다. 3번에 보니까 한 장 넘겨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문제다? 번분수 문제다. 자, 번분수 보니까 분자에 뭐 있어요? y 세제곱 더하기 뭐? x제곱이니? x분의 1 아니야? 여기 x제곱. x제곱 더하기. 분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y제곱분의 x 마이너스 y분의 1 더하기 뭐분의 1.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대로 통분해도 괜찮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나는 분자에다가 뭐 곱해주고 싶어? x, y 세제곱. 그걸 분모에도 똑같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 그럼 분배법칙으로 곱해주면 분자는 뭐만 남을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분모는 곱해주면 뭐 남을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남겠다. 맞니 얘들아? 요거 끝났네요. 이거를 뭐 해주라는 거야? 뭐 하래? 약분까지 해줄 약분까지? 알았어. 여기 첫 번째 게 틀렸네요. x제곱 y네요. 그럼 분모는 뭐로 묶어내시면? y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고? y제곱이 두 번째 거 틀렸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곱하니까 뭐 나와? x제곱 y 나오고, 두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xy 제곱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y 세제곱.
그럼 분모 같은 경우 뭐로 묶어내니까요? y로 묶어내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고 분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약분. 그러니까 번분수라고 해서 꼭 통분해가지고 이거 분해 이거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나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번은 뭐라고 써 있어? 27-3번에 2번도 한번 읽어줘 볼까? x 마이너스 뒤에는요. 분자는 x 플러스 2라고 써 있고 분모는 뭐라고 써 있어? 2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이거 분의 얼마다? x다. 그럼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하나씩 정리할게요. 여기부터 정리하니까 얼마 나오냐? 2라는 건 뭐분의 뭐야? x분의 2x로 정리해야지. 뭐분의 뭐요? x분의 2x. 그럼 x분의 2x에서 이거를 빼니까 뭐 남을까? x 플러스 1 남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슬쩍 지울게요. 칠판으로 풀 때만 가능한 풀이겠죠? 요렇게요. 그럼 이쪽 번분수 풀어주니까 얘는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1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슥 지워서 이거에서 이거를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럼 x도 얘랑 통분하니까 분모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x 더하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둘이 또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분모는 뭐로 통분돼 있고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슥슥 사라지고 x 빼기 2x니까 뭐가 돼? 맞아요? 그럼 또 약분하니까 뭐 분해? 마이너스 1분의 뭐 만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번분수 문제 이렇게 풀 수 있다. 27-4번은요 그냥 뭐예요? 고등수학 상에서 공부했었던 무슨 공식? 곱셈 공식이에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냥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지. 27-4번에 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일 때 다음 유리식의 값을 구해보래요. 너무 무시해서 미안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x 더하기 x분의 1하는 빼기 2가 떠오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지? 2번에 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요. 3의 세제곱 27에서 3, 3은 9를 빼니까 답은 얼마가 되죠? 4번에 3번에 보니까 뭘 구하라고 써있냐면요 x 빼기 x분의 1을 먼저 구하래요. 근데 미리 말하는데 x 빼기 x분의 1은 못 구해요. 뭐부터 구해야 되냐? 이거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4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3일 했으니까 3의 제곱에서 4 빼면 얼마 남아요? 그럼 봐봐. 제곱해서 뭐가 됐으니까? 그럼 x 빼기 x분의 1은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써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x가 뭐보다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1보다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봐. x가 1보다 크다는 말은요.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누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x로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지. 그럼 이게 부등호가 x는 1보다 크고 x분의 1은 1보다 뭐해?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큰 얘기야? x가 x분의 1보다 크다라는 힌트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 무슨 범위가 나오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이 말이는 무슨 뜻이냐? 양변을 또 x로 나눠보시면 x분의 1이 1보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x는 1보다 작은데 x분의 1은 1보다 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x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혹시 그 문제에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이거 답을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써줘야 돼. 근데 이런 힌트가 있다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x가 x분의 1보다 큰 거니까 플러스 루트가 써야 되고 x가 0과 1 사이라는 말이 있으면 x보다 x분의 1이 큰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는 별다른 범위가 없으니까 답을 2개 다 써주셔야 돼.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건 무슨 공식이에요? 그냥 합차 공식이죠. x제곱에서 x제곱분을 빼면 한 번은 둘이 뭐 한 거? 한 번은 둘이 뭐 한 거? 더 한 거는 얼마라고 문제에 달려줬고
뺀 거는 방금 전에 얼마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3루트 5라고 쓰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27-5번이 아까 말했죠? 정석은 옛날 책이라서 교육과정 같은 거 별로 안 따진다고. 교육과정에서 빠진 무슨 식에 관한 문제? 비례식에 관한 문제. 자, 뭐분의 뭐라고 써있어? 3분의 는. 는. 그럼 봐봐. 나는 또 뒤에 보인다고. 는. 보여야 된다. 아까 수원 시간에 했었죠. 그럼 봐봐.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면 x 더하기 y는 몇 k? y 더하기 z는 몇 k? z 더하기 x는 몇 k? 싹 더해주면 x 2개, y 2개, z 2개가 12k.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 그런데 y 더하기 z가 몇 k니까? 4k니까 x는 몇 k야? x가 2k면 y는 뭐야? y가 k면 z는 뭐야? x 대 y 대 z는 2대 1 대 3이 되겠다. 1번에 답. xy분의 1, yz분의 1, zx분의 1. xy분의 1은 2k 제곱분의 1, yz분의 1은 3k 제곱분의 1, zx분의 1은 6k 제곱분의 1. 비례식에서도 똑같이 아까 분수처럼 똑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아요. 양변에 6k 제곱을 곱해요. 6k 제곱을 곱하니까 3대 2대 1이 되겠다. 마지막 3번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뭐 해버리면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x자리, y자리, z자리.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그래도 나올 만한 문제지 가비의 일가리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있으니까 그때 풀어드릴게요.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유리함수 4문제 바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드릴게요. 진짜요? 정석 수업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27-6번에 보시면요. 함수 뭐로 바로 시작해? 역시 정석은 상남자야. 뭐 기본형, 표준형 이런 거 없어. 바로 그냥 뭐부터 들이대? 일반형부터 들이대는 거야. 잠깐만 뒤에 문제 보지 말고 일단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함수 시간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그럼 보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누구는 건들지 마요? 분모는 건들지 마요. 그리고 분자의 x계수가 아까 전에는 1이었는데 지금 x계수가 얼마네? 그럼 일단 2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분모랑 뭐 한 모양? 똑같은 모양 써주세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2x 플러스 2가 나오잖아. 그럼 4가 되려면 더하기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해. 그럼 따로 쓰려면 x 플러스 1분의 얼마에다가 2에다가 이렇게 쓰면 약분해서 얼마가 남아? 2가 되는 거지. 끝나요? 그럼 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누구랑 누구예요? 여전히 저는 x축, y축은 그리지 않아요. y는 2. 분자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1번에 보니까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건 누구의 범위?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3 여기쯤 있다 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겠지. 마이너스 1은 될 수는 없는 거야. 비어있는 거야. 쭉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뭐까지? 0은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치역을 구해봐. 그럼 치역이라는 건 누구의 범위지? 여기 칠판 좀 봐줄래? 치역이라는 건 y의 범위니까 이 점의 y좌표보다 뭐 해야 되고? 내려가야겠지. 작아야겠지. 또는 이 점의 y좌표보다 뭐 해야 돼? 그럼 y좌표 어떻게 구하냐?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은 x에 0 집어넣으니까 0 더하기 1 1분의 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따라서 치역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y와 y는 누구보다? 그냥 1 아니었어? 1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또는 여기 누구보다? 4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역시 정의역, 치역 구하는 것도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한다. 전부 다 그래프. 2번도 볼까요? 2번에 거꾸로 뭐 알려줬네요? 치역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1, y는 2, 1, 4분면 3, 4분면. 자, 이번엔 치역이 어떻게 나왔대요? y가 누구보다? y가 0이라는 건 여기가 y는 2니까 0은 이거보다 아래에 있겠지. 그럼 여기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 y가 2, 0이 되는 순간. 그다음 이거보다 뭐 해야 된대? 작다라는 건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또 누구보다? 3보다는 y가 2니까 3은 이쯤에 있겠네. 이 점이 y 좌표가 3이 되는 점. 3보다 뭐 해야 된대? 크거나 같다? 3보다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될 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정의역이야. 그럼 결국 이 점이 얼마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분수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럼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또 여기 y가 3이 되려면 이번엔 여기. 이게 3이라고 놓으면 넘어오니까 얘는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되려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하는 역할은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1보다 어떻게 되려면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그럼 결론은 되게 간단한 거야. 아, 뭐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럼 틀리는 거지. 왜냐면 중간에 절대로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써줘야 되냐면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한 번에 쭉 가면 안 되고 중간에 반드시 누구를 비워놔야 돼. 마이너스 1은 비워놔야 돼. 이게 정의역이다. 맞아요? 물어보는 건 정의역, 치역을 구하는 걸 물어봤지만 결국은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니? 라고까지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정의역이라는 건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x가 하는 역할은 뭐야? 왼쪽, 오른쪽. x를 딱딱 주고 이거보다 왼쪽, 이거보다 오른쪽일 때 y는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y를 주고 y는 위아래 역할. 이거보다 위, 이거보다 아래가 되려면 x는 왼쪽, 오른쪽 어떻게 돼야 되겠니? 해석하는 문제다. 27-1번 한번 가볼게요. 27번이요. 27-7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어? 함수 fx는 역시 문제는 항상 무슨 형으로 준다? 일반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뭐는 찾을 수 있다 그랬어? 점근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점근선 x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c 나와야 돼요. y는 뭐 나와야 돼요? 1분의 a니까 a 나와야겠지. 뭐는 찾을 수 있다? 점근선은 찾을 수 있다. 자, 근데 문제 1번에 보니까 y는 fx의 그래프가 뭐 컴마 뭐를 지나고 점근선이 x는 1, y는 3일 때 그럼 끝나버렸네요. 누구하고 누구 자동으로 구할 수 있네요. c하고 a 바로 구할 수 있네요. a 얼마고? 3이고 c는 얼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집어넣으면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a가 3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컴마 뭐를 지나가야 된대? 그럼 y에다가 8 집어넣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이런 모양 되겠다. b 얼마예요? 2번 문제 가볼까요? y는 fx의 그래프가 그 다음 별표 쳐보자. 누구의 뭐이고? 대칭이. 누구의 뭐이고? 대칭. 대칭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 대칭.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유리함수의 그래프 처음 설명할 때 무슨 쌍곡선이라 그랬어? 대칭 쌍곡선이랬어.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유리함수가 이 a가 양수라는 조건인데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무조건 뭐의 대칭? 아까는 원점의 대칭이었지. 그때 기본형에서는 왜 원점의 대칭이었냐? 점근선이 x축 y축이었으니까. 근데 얘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움직여. 점근선이 움직이면 당연히 대칭에 되는 대칭의 중심도 뭐 할까? 바뀌겠지. 아까는 x축 y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대칭의 중심이 그 교점인 원점이었지만 지금은 점근선이 x는 p, y는 q로 옮겨졌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 컴마 뭐가 되는 거야? p 컴마 q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 P, Q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 된다? 점대칭이 된다.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거에서 우리는 점대칭 말고 하나를 더 배웠어. 무슨 대칭? 선대칭. 맞아요? 지금 유리함수는요, 첫 번째, 저 점근선의 교점, 뭐에 대하여? P, Q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면 무슨 대칭이다? 근데 선대칭도 발견할 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내가 그렸어. 노란색. 그럼 노란색을 축으로 한번 접어봐. 접으면 완벽히 포개어질까 안 포개어질까? 포개어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대칭이죠.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히 포개어지는 게 선대칭이죠. 또 있어요.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지나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연두색의 자국이 생기게 접어봐. 포개어져요? 안 포개어져요? 포개어지죠. 이거는 그래프가 2, 3면 4선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 P, Q의 뭐고? 점대칭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는 P, Q 점근선의 교점을 뭐 하면서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또는 뭐가 될 때 뿔마 1이 되는 직선의 선대칭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유리함수는 총 몇 가지의 대칭이다? 세 가지의 대칭이다.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의 점대칭이다.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선대칭이다. 세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네가 해야 할 일이에요. 됐나요? 그럼 거기 지워도 다 알아쓸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럼 2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2번에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1에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사람 눈에는 이게 지금 뭐 알려준 힌트구나. 점근선 알려준 힌트구나. 대칭이 된다는 건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인데, 그럼 이 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구나.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점근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2, y는 1. 맞아요? 1번 문제처럼 점근선을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지. 그럼 보니까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라서 c는 얼마고? a가 1이겠죠. 그럼 힌트 하나가 더 있어야 b를 구하겠네? 뭐를 지나는데 마이너스 3,6을 지나는데, 그럼 여기 다시 지우고 c에다가 2,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 여기에다가 마 3,6을 집어넣으니까 6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 그럼 양변에 마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b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됐나요? 27-8번이요. 아까 제가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별로 쓰잘데기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별로 쓰잘데기 없다 그랬지. 애들이 많이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특히 일반형은 그래프도 못 그리고 에이씨 점근선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딱 쓰임받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하는 뭐가 있는 거? 공식이 있는 거. 역함수를 구하는 뭐가 있는 거? 공식. 거기 보시면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x 플러스 c분의 뭐요? 그럼 이것만 보고 바로 말해볼게요. 요것만 보고. 자,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냐면 분모의 상수항이랑 분자의 x의 수를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분모의 상수항, 분자의 x의 수를 자리도 바꾸고 순서도 바꾼다. 그럼 a랑 c 바꾸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cx 더하기 b가 돼. 이게 역함수야. 그게 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여기는 그냥 1x인데 여기 마이너스 x잖아. 분자 분모에 다시 뭐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하니까 a 얼마고 b 얼마고 c 얼마다. 끝. 라스트 27-8번.
아, 10번까지 있었네. 미안. 9번이 아니고. 어쩐지 왜 그게 없나 했더니 지금 유리함수랑 내가 뭘 했어? 유리함수는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리함수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배웠던 거랑 짬뽕시킨다 그랬죠. 그 짬뽕시키는 문제가 두 개가 나올 거야. 27-8번은 유리함수랑 합성함수, 역함수 짬뽕시킨 거고 뒤에 한 장 넘겨서 10번이 바로 유리함수랑 직선의 교점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27-9번에 보니까 fx 뭐라고 써있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gx는 뭐라고 써있어?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 1번 보세요. f 합성 fx가 뭐가 되도록 하는? 그럼 가봐. 그냥 시키는 대로 가보자. 이게 무슨 말이지? f 합성 fx가 여기 봐. 누구 들어갈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x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맞아요? 그럼 뭐 좀 우습지만은 이걸 가지고 표준형처럼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나와요? 분자랑 똑같이 쓰고 마이너스 얼마 2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뭐분의 뭐 나와요?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플러스 1 넘어가시고요. 맞아요? 양변 역수 걸어줍시다. 양변 역수. 뭐분의? 여기는 역수 걸어주고 역수. 양변에 또 뭐 곱해줍시다. 마이너스 2 곱해줍시다.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뭐로 바꿉시다. 맞아요? 그럼 누구만 넘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뭐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fx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이거였잖아. fx 요거. 맞니? 다시 한번 또 일반형을 바꿔주면 아까 했으니까 바로 가자.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네. 맞아요? 그 왼쪽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1분의 4가 얼마 나오냐? 그럼 2가 나와야겠죠? 마이 넘어가서 그럼 2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4가 2. 그럼 x 얼마다? 1이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됐냐? 네. 그냥 뭐 노가다 계산. 그거보다는 2번이 훨씬 좋은 문제지. 2번. 뭐예요? 뭐예요? f 합성 gx는 얼마다? x분의 1이다. 이것도 뭐 아니 좋은 문제 아닌데 취소. 노가다죠. 여기다가 바로 뭐 해버리면 집어넣어버리면 뭐분의 네, 그만할게. 바로 써버리면 뭐라고 쓰면 돼요? g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또 누구 이항하고요? 이항하고요.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 뭐분의 뭐가 돼요? 역수. 그럼 이쪽은 뭐분의? 이쪽은 역수하면 이왕이면 이렇게 씁시다. 양변에 뭐 곱해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너무 많으니까 보기 싫어서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맞아요? 그럼 1 넘어가면 여기서 1 빼는 거니까 통분한 거예요. 됐냐? gx랑 얘랑 뭐 해줘야 된대요? A랑 B랑 C A 얼마고? 1이고 B 얼마고? C 얼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랑 뭐 짬뽕시킨 문제? 합성함수 짬뽕시킨 문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얘기할 때도 했지만 합성함수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거다 안 어려운 거다. 합성함수는 그냥 대충 합치면 되는 거다. 맞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준홍이 죽으려고 하네. 9번까지 하더니 10번까지는 화난 거야. 10번 봅시다. 오늘의 라스트 문제.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집합 A, B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모양이거든. A는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건대시법을 좀 잘 알아야 돼. 손으로 미쳐가네. 머리를 보기 시작했네. 조건대시법이 뭐야? 그 원소에 대한 조건. 저렇게 말하면 너무 예쁜데 조건대시법이 뭐야? 그러면 꼭 X 바 X는 말하는 친구가 있어. 짜증나 죽겠어. 조건대시법이라는 건 가운데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뭘 써주는 거고 원소를 써주는 거고 오른쪽에는 뭘 써주는 거야? 조건을 써주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모양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x, y라는 건 순서쌍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뭘 말해? 좌표를 말하는 거지. 좌표.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 A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뭐라고 써있어? x, y 바 y는 X분의 X 마이너스 이래?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A야. 됐어? 그럼 B라는 집합은 뭐라고 써있어? 똑같이 x, y 바 y는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야. 근데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A랑 B를 무슨 집합을 구했더니 뭐가 나오더래? 그 말은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교점이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무조건 애들이 교점이랑 마음에 들으면 둘이 무조건 갖다 놓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 제발 뭐 좀 그려서 그래프 좀 먼저 그려서 확인해봐. 선생님 이거 못 그리겠어요. 왜? 절대값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절대값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범위 나누는 거죠. 얘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랑 0보다 뭐 할 때. 그럼 x 빼기 1이 0이 되는 순간이 x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x가 1보다 뭐 할 때랑 1보다 뭐 할 때로 나누어서 1보다 클 때는 얘가 뭐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이거에 그래프 그리시면 바로 암산되는 거죠? x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여긴 x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부터 그려보면요 둘 다 x의 점근선은 얼마예요? 0이죠. X 점수 0이죠? 얘 같은 경우는 y의 점근선이 얼마고 얘는 y의 점근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누구도 그려줘야 되냐? x는 1도 그려줘야 돼. 일단 얘부터 편하게 그려볼게. 점근선 x는 0, y는 얼마? y는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뭐니까? 음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2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그려져야 되는데 근데 이 그래프는 x가 1보다 뭐 한쪽만 그려야 돼? x는 1이 지금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것만 그려줘야 돼. 됐냐? 그럼 이 점이 뭔지 궁금하잖아. x에 뭐 집어넣으면 1, 뭐야? 0이지. 그러니까 그림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안 됐어? 두 번째 얘야. 얘는 x의 점근선은 그대로 x는 0이고 y의 점근선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서 분자가 뭐니까? 양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려져야 되는데 여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치 얘도 x에 1 집어넣으면 마치 뭐 나와요? 0 나오죠. 이쪽은 이렇게 3사분면 주의해야죠. 많이 틀리니? 이게 이거의 그래프야. 얘는 쉽네요. 여차함수.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뭐라고?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만날까 안 만날까? 무조건 만나. 기울기 양수면 무조건 만나. 따라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안 만나야 된대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안 했어? 만나면 된다 안 된대? 그럼 얘랑 안 만나려면 기울기가 양수 나오면 돼야 안 돼? 기울기가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미안 늙어서 그래. 그래서 1번의 답은 m이 음수일 때야. 2번 가볼까요? 2번은 어떻게 돼요? 근데 M이 그냥 음수면 그렇죠. 음수면 무조건 안 만나죠.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니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음수겠죠.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A랑 B의 무슨 집합을 구했는데 그 원소의 개수가 딱 몇 개래? 이게 무슨 뜻이겠어? 한 점에서 뭐 한다? 만난다는 뜻이지.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노란색 직선, 노란색 곡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을 조금 생각해봐. 어떻게 돼야 한 점 만날까? 2점 지나갈 때가 몇 점 만나요? 한 점 만나지. 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몇 점 만날까? 여기서 하나, 둘 만나고 3점 만나고 또 가다 보면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언젠가 만나겠지. 4점 만나. 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4점 만나. 맞아요? 얘보다 내려가면은 방금 전에 얘보다 내려가면 만나 안 만나? 그때는 아예 안 만나는 거야. 그럼 한 점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2점을 지나가야겠다. 그럼 2점이 뭐였지 아까? 1,0이니까 0,0하고 1,0을 하면 기울기가 뭐가 나와? 0이 나와. 기울기가 0이야. 결론은 뭔 줄 아니? 결론은 뭔 줄 아니? 때로는 여러분처럼 푸는 것도 중요해. 약간 기계적으로. 교점 문제네? 둘이 같다라고 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만 해서는 절대로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그래프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론 이걸 보고 머리 좋은 애들은 교점 문제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무슨 문제야? 그래프 문제였어.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는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고 이럴 때 한 점 만나는구나, 이럴 때 안 만나는구나. 그럴 때 그걸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둘이 같다라고 나서 교점을 찾든지 하는 거지. 처음부터 둘이 같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됐나요? 네. 오케이. 오늘 배운 내용이 어렵다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래도 뭐보다는 집합, 명제, 함수보다는 조금 할만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가르쳐보면. 왠 줄 아니? 수학상에서 맨날 하던 짓이잖아. 그래프 그리고 교점 잡고 둘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계산하는 문제. 집합이라든지 명제라든지 함수는 약간 뭐였어? 개념을 알고 뭔가 생각해서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많았잖아. 본격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익숙한 뭐가 나와? 그래프 문제,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쉬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무리식과 무리함수 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이 순열조합 뭐 이런 거에 경우의 수 또 나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